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지난 60년간 우리 민족의 뿌리와 그 에너지를 연구해온 하버드 대학의 마크 피터슨 교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참 살기 팍팍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선을 조금만 돌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현재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을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화려한 고층 빌딩? 아닙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크 피터슨 박사는 60년 넘게 한국을 연구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수천 번의 침략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남을 침략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은 유일한 민족이다. 이건 기적을 넘어선 독종들의 역사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스스로는 무심코 지나쳤던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일 수밖에 없는 이유 10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냥 평범한 한국 사람이지 뭐. 혹은 요즘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려 합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한국인의 정신적 뿌리와 에너지, 즉 기를 연구해 왔습니다. 수백 권의 문헌을 뒤졌고 수천 명의 한국인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실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 자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버드 대학 한국학 교수 마크 피터슨 박사가 60년의 연구 끝에 도달한 충격적인 결론과 세계 각국의 한국 연구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한국인의 진짜 실체, 그리고 제가 50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10위, 하늘 흥으로 바꾸는 인류 최초의 연금술. 제가 수십 년 전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힌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한입니다. 처음에 저는 외국 학자들이 한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들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슬픔, 원한, 체념, 분노. 모두 부정적인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인을 만나면 그들에게서는 그런 체념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마크 피터슨 박사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의 한은 단순히 쌓인 슬픔이 아니다.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터뜨려야 하는 에너지의 응축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플 때 노래를 부르는 민족이 있습니까? 가장 힘들 때 춤을 추는 민족이 있습니까? 한국인이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노래가 나오고 가장 힘든 노동의 현장에서도 흥이 피어납니다. 이것을 서양인들이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저 사람들 슬픈 건지 기쁜 건지 모르겠다. 맞습니다. 한국인은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끌어안을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초능력이 바로 K 콘텐츠의 심장입니다. BTS의 노래를 들어보면 눈물이 나는데 동시에 힘이 납니다. 세계인들이 그 이유를 분석하지 못하면서도 열광하는 것은 그들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의 진폭을 처음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늘 흥으로 바꾸는 이 연금술. 이것이 한국인의 첫 번째 기입니다. 9위, 죽어도 같이 산다. 세계가 경악한 공동체 의식? 1997년 11월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한 지인의 집에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집 할머니께서 서랍 깊숙이 보관해 오시던 돌반지를 꺼내 신문지에 곱게 싸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어렵다는데 이걸 들고 나가야지. 그 할머니는 경제학을 모르십니다. IMF가 뭔지도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냥 나라가 힘들다니까 몸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민족의 행동은 경제학 교과서에 없다. CNN은 국민이 나라의 빚을 자발적으로 갚으러 나서는 장면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총 349톤. 당시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내놓은 금의 무게입니다. 그 돈으로 외채를 조기 상환하면서 한국은 세계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빨리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마크 피터슨 박사는 이 장면을 보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이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수천 년간 진화한 유전자적 본능임을 깨달았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것이 한국인의 9번째 기입니다. 8위, 빨리빨리의 재해석. 세계가 따라잡지 못하는 추진의 기. 한국인의 빨리빨리를 두고 외국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급하지?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습니다. 그들은 빨리빨리의 진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빨리빨리는 조급함이 아닙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추진력으로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아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그분의 아버지는 아무런 기술도 없이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도면을 그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도면은 배우면 되고 기술은 익히면 됩니다. 일단 시작하는 사람만이 완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조선업 1위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983년 삼성이 64K D램 개발에 도전했을 때 일본 기업들은 비웃었습니다. 당시 일본과의 기술 격차는 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 4년 만에 그 격차를 뒤집었습니다. 어떻게요? 남들이 검토하고 회의하는 시간에 이미 현장에서 망치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빨리빨리의 진짜 정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추진의 기. 7위, 위기 때마다 깨어나는 의병 DNA. 2020년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터졌습니다. 전국이 공포에 떨던 그 순간,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저는 당시 대구에서 활동하던 한 간호사분을 나중에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왜 갔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냥요. 거기 사람들이 힘들다는데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그냥.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마크 피터슨 박사는 이것을 임진왜란 때의 의병과 같은 DNA로 분석합니다. 1592년 국가가 무너지던 그 순간에도 한국인들은 관군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농민이 낫을 들고 승려가 무기를 들고 선비가 붓을 꺾고 칼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의병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430년이 지났지만 그 DNA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오면 어김없이 다시 깨어납니다. 대구에서, 세월호 현장에서,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전 세계 표준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그 모델의 핵심은 시스템이나 기술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 의지였습니다. 이것이 의병 DNA의 현대적 발현입니다. 6위, 자식을 위해 자신을 태우는 교육 집착, 미래를 선점하는 기. 제가 미국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마쳤을 때 미국인 교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왜 자식 교육에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칩니까? 그게 가끔은 자기 학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백 년간 진화한 생존 본능입니다. 마크 피터슨 박사는 한국의 교육열을 단순한 경쟁심이 아닌 미래를 선점하려는 강력한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석유가 없어도, 광물이 없어도, 넓은 땅이 없어도
사람만큼은 최고로 만들겠다는 그 도끼. 그것이 오늘날 IT 강국, 반도체 강국, 의학 강국을 만든 뿌리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GDP 비율은 세계 2위입니다. 국민 1인당 박사 학위 취득률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숫자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밥상을 줄이고 자식 학원비를 댔던 수백만 부모의 눈물이 쌓여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5위, 짓밟힐수록 단단해지는 회복 탄력성. 한강의 기적을 만든 기. 1953년 6.25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문자 그대로 잿더미였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의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은 향후 100년 내에 스스로 경제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없다. 지속적인 국제 원조가 필요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한국을 원조를 받아야 하는 나라의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ODA, 공적 개발 원조를 받던 나라가 ODA를 주는 나라가 된 세계 유일의 사례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핵심이 보란듯이 잘 살아보겠다는 오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못 먹어도 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 쓰러지면 더 단단하게 일어서는 그 회복 탄력성이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진짜 에너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레질리언스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레질리언스 지수는 전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가 훈련시킨 집단적 능력입니다. 4위, 세계를 녹이는 정. 디지털 시대의 가장 아날로그적인 기. 정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러브? 어펙션? 반드?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은 사랑보다 넓고 애정보다 깊으며 유대감보다 끈적하기 때문입니다. 정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결합입니다. 미워도 그리운 게 정이고 싫어도 챙겨주는 게 정입니다. BTS의 팬 커뮤니티 아미가 단순한 팬덤을 넘어 전 세계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한 이유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 요인은 바로 정의 문화입니다. 한국 팬덤 문화에 녹아있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함께 키워간다는 공동체적 돌봄의 정서. 이것이 서구의 팬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서구의 팬덤이 애드마이, 숭배라면 한국의 팬덤은 러브 언드 케어, 사랑하고 돌봄입니다. 그리고 아미는 실제로 BTS와 함께 수백억 원의 사회 기부를 했고 전 세계 곳곳의 사회 문제에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탄이 좋으면 세상도 좋아져야 한다는 그 정신. 이것이 한국의 정이 세계로 수출된 가장 선명한 장면입니다. 3위, 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격적 적응력, 트렌드를 만드는 기. 한국인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AI가 등장했을 때도 가장 빠르게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했고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5G 보급률을 자랑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한국인이 기술을 좋아해서라고 보면 안 됩니다. 마크 피터슨 박사는 이 현상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생존 본능으로 진화했다. 그리고 한국인은 단순히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받아들인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더 발전시킵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처음 개발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장 정밀하게, 가장 대량으로 만들어낸 나라가 됐습니다. K-팝도 서구 팝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거기에 한국의 훈련 시스템과 정서를 더해 전혀 새로운 장르를 창조했습니다. 새 것을 만드는 것보다 받아들인 것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어쩌면 더 강력한 기일 수 있습니다. 2위, 안 되면 되게 하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기. 1970년대 초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선언했습니다. 전차를 자체 생산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차를 만들 기술도, 공장도, 숙련 인력도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K1 전차, K9 자주포, 한국형 전투기 KF-21. 이제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다크호스가 됐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계약을 한국과 맺었습니다. K9 자주포 672문, K2 전차 980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이제 세계에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 스스로는 잘 실감을 못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세계 방산 수출 4위입니다. 그리고 국방력 자체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 기준 세계 5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70년 만에 이뤄낸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논리를 초월한 집념의 기입니다. 1위,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처 내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크 피터슨 박사가 60년 연구 끝에 가장 경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려한 경제 성장도 놀라운 기술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터슨 박사는 유튜브 채널 지식인사이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살다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이 식사를 권합니다. 먼저 밥 먹었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인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동학의 창시자 최재훈은 1860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늘처럼 대하라. 이 철학이 수백 년간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 다녀와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 길을 물어보면 아무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치안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믿는 사람의 기가 사회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찾는 방문객이 연간 3천만 명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그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한국은 뭔가 다르다. 그런데 그게 뭔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것이 기입니다. 수천 년간 단련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가장 강력한 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늘 탑10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인의 길을 제대로 다 이야기하려면 10시간도 부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힘들게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한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기의 흐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DNA에는 IMF를 이겨낸 조상의 피가 흐르고 전쟁의 폐허에서 나라를 다시 세운 조상의 의지가 흐르며 가장 슬플 때 노래를 부른 조상의 흥이 흐릅니다. 지금 혹시 무너지고 싶은 순간에 계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민족은 무너질 때마다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당신의 역사입니다. 마크 피터슨 박사는 생애 마지막 강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많은 나라를 연구했지만 한국인처럼 아름다운 강인함을 가진 민족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 폭풍 속에서 꽃을 피우는 민족.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꺾였던 마음에 조그만 불씨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불씨가 여러분의 내일을 다시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응원합니다.